암세포는 비정상적인 성장과 증식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집중하시면 이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우리 몸속에 암은요, 어디에 외부의 물질이 들어와 생긴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바뀐 것을 암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어디 염증이 생겼다, 뭐가 썩는다, 부패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암도 여전히 살아있는 세포예요. 근데 보통 우리 세포의 삶 주기는 정상적인 기한이 차면 아포토시스 합니다. 죽어요. 네, 스스로 자멸이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수명이 길어져요. 신기하게. 일주일밖에 못 사는 세포가, 열흘밖에 못 사는 세포가, 한 달밖에 못 사는 세포가 더 길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세포가 변형이 되었다. 정상세포가 이상세포가 되었다. 우리가 이거를 기형이라고도 하고, 일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태는 또 꽃들이나 보면 태화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암은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이 돼서 더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이 세포가 죽지 않고 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요.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곱셈 방식으로 계속해서 2개, 4개, 8개 막 이런 식으로 세포 증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에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에너지가 필요해. 나도 너랑 같은 사람이잖아. 맞죠? 나도 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요구해요. 단 것 많이 먹거나, 지방질 많이 섭취하거나, 단백질 많이 섭취하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많이 먹거나, 그러면 암이 정말 좋아합니다. 암이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신생혈관을 늘려서 공급을 받습니다. 이제 그게 물꼬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암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르신들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것보다 20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 게 많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요즘 60대 어른들은 똑같이 먹고 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해서, 즉 디톡스를 통해서 글루코스 공급을 제한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혼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게 없나 보다. 우리 전쟁을 할 때 물론 수가 적은 군인이 많은 군인을 이기려면 혼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디톡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무서운 암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장악하고 공격하는 이 암들이 정상적인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해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포토시스에 동참하게 돼요.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 몸에서는 살 필요가 없구나. 세포 분열의 증식을 스톱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암을 무조건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이런 개념은 이미 지난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고요. 암을 싸워서 공격해서 이긴다가 아니고, 이제는 암이 살 수 없는 공간,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암에 안 걸렸으니까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암은 걸렸다 안 걸렸다가 아니고, 암은 우리 몸속에서 매일 하루에 500개에서 5000개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저녁 시간에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내일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질병과 다르게 암은요, 10여 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암 환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당장 생긴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언제 나타나고 반영되냐만 다른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몸에는 하루에 500개 혹은 5000개 암세포가 증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속에 항산화 물질들, 비타민들,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암세포를 억제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게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내 몸을 관리하는 그 어떤 태도나 늦춰지고 게을러지고, 근데 내 몸은 이미 약화되어 있고 계속해서 수분은 공급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이 이제는 내가 관리받는 그 면역 시스템보다 암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누구든 어떤 사람은 콕 집어서 암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암 환자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리나 보다. 물론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는 거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암세포가 있었던 것을 우리 몸이 처리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암이 걸릴 수 있는 조건이 더 가까워진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리는 거고, 암이 걸릴 수 있는 조건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술 마시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술 80평생 동안 먹었는데 남 안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관 이런 정립되지 않은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을 먹었든 담배를 피우든 스트레스 받았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암을 만드는 가속화시키는 어떠한 나중에 2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도 아니고 또 담배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냐면 그 휘발유 냄새 때문에, 아니면 전자레인지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몸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저도 암에 걸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걸릴 수 있겠죠. 고기 안 먹는다고 무조건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저도 만약에 이제 제 몸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때 산소 공급이 많이 안 됐다. 그럼 암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근거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공급, 우리 몸속에 글루코스 공급을 제한할 때요,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제한받게 되고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이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금식 끝까지 밥 안 먹으면 암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도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지혜롭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 ATP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ATP라고 하는 이 에너지 전달 물질,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인인데요. 암세포의 빠른 성장과 증식을 위해서 이 ATP의 작용이 빨라지면, 즉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때 흰밥을 먹으면 이 에너지의 가속화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혈당 피크가 올라가니까. 당뇨와 암은 같이 관리하셔야 돼요. 암 환자도 당뇨처럼 관리해야 되고 당뇨 환자도 암 환자처럼 관리해야 돼요. 사실 크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당뇨 관리, 신장 관리, 암 관리 다 따로 하시지만 여기는 혈압, 당뇨 모든 관리를 저희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죠. 나는 간 관리 따로 받으러 왔는데 간이나 신장이나 다 똑같이 한다. 근데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요, 이 글루코스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생산이 감소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글루코스의 주 근본적인 공급처가 어딜까요? 곡류, 탄수화물, 과일, 아니면 빵들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딱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필요한 것만 딱 먹어주면 몸이 견딜 수 있는데 필요한 것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암이 먹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암 환자들, 당뇨 환자들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흰밥, 흰 밀가루, 음료수, 그리고 이런 빵들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누가 먹는다? 정상적인 사람, 암이 없는 사람은 암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암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에너지원으로 그것이 태워질 수 있지만 암 환자가 먹으면 그것이 암이 그것을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하시죠? 흰 쌀을 먹는 게 아니고 껍질이 포함된 현미를 먹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에너지 글루코스의 작용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암세포의 대사를 변화시켜서 암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루코스 대신 이것을 사용하면 돼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한동안 또 케톤식 아니면 저탄고지 되게 이렇게 유명했었잖아요.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 과하게, 지방을 에너지로 먹는다. 근데 이게 아니고 케톤식이라는 것은 케톤식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 몸이 케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금식입니다. 케톤 반응이 왜 되냐면 보통 우리 몸이 에너지를 가장 쉬운 데서 사용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당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고기보다 뭐가 더 빨라요? 꿀, 아니면 꿀보다 더 빠른 거 설탕. 어쨌든 당분들이죠. 당분을 먹으면 눈이 떠지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 전달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은 또 암 환자에게 암의 증식이 빠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래 금식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금식을 하면 우리 몸이 간에서 저장된 글루코스 아니면 또 이런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 즉 글루코스를 가지고 다시 에너지원 사용해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사실. 밥만 먹으면 한 끼, 두 끼, 세 끼 먹다 안 먹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그 방법을 선택할까요? 케톤체를 반영화시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거의 대부분 우리 몸속의 독소는 지방세포에 축적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뭐가 청소가 된다고요? 우리 몸의 지방들, 이런 것들이 청소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금식을 할 때 면역체계가 강화시켜야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면역체계가 활성화된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는 이 면역 반응들이 촉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면역세포는 암세포에 관여해서 암이 처리할 수 있도록 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금식을 하게 되는 이 순간들이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또 염증 반응을 수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요, 이 금식이 항암 치료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때 독이 많은 사람보다 독이 적은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된대요. 그리고 이 서던 캘리포니아 연구팀이 이 미국 국립과학원에 이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식을 시킨 후에, 뭐 오랜 금식은 아니죠, 금식을 시킨 후에 항암 치료를 받는 쥐가 생존율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이후에도 제가 말하는 금식은 저칼로리 식사까지 포함된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건 처음엔 디톡스 시켰고 나중에는 저칼로리, 다른 쥐에 비해서 칼로리를 절반, 3분의 1 이렇게 적게 시킨 이 쥐에게 일어난 결과를 보면 수명이 훨씬 더 길게 나타났대요. 그리고 또 영양 공급이 멈춘 경우에 암세포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암이 자라지 않을 정도로 먹는다. 암이 자라지 않을 정도로 영양을 공급받는다. 암 환자가 영양소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암 환자는 절대로 일반 영양제들, 기타 어떤 그 특유의 영양제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비타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단백질류라든지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텍사스 사우스 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네이처 의학지에 밝힌 연구를 보면요, 쥐의 대상으로 실험 결과 공복이죠, 공복 상태. 밥을 먹지 않은 이 공복 상태가 임파구, 백혈병을 앓는 쥐에게 암세포를 없애는 것을 나타냈대요. 다른 치료가 없는데 금식, 식사만 안 시켰는데 이 림프구가 활성화되고요, 암이 사라진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성 임파구 백혈병이 이제 소아 백혈병 중에 가장 흔한 백혈병이잖아요. 근데 금식만으로도 백혈병 세포를 죽이고 발달을 멈추게 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정도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한 끼, 두 끼, 3일, 5일, 일주일 하는 금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엄청난 효과예요.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면 한 7천만 원? 하루 하신 분들은 1,000만 원, 안 하신 분들은 10만 원. 그러니까 정말 금식이 돈으로 치면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암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약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이 암을 만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설탕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가공식품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잘 걸러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